낮다고 해서 실용성이 없다라는 거는 또 다르다고 저는. 열화가 된 배터리는 위험해질 거다. 무조건 위험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소차가 안전하다라고.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전기차 계속 살아남고 이게 관련된 배터리 살아남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하려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정대학교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 박철환입니다. 요즘 들어서 자동차 시장이 연료보다는 전기와 친환경이라는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라고 부르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뒷바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의 구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윤성훈 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라든지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지식도 있고 잘못 알려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답을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완전히 친환경이다. 하나, 둘, 셋! 저희 다 같은 답을 했습니다. 윤성훈 교수님께서 한번 해설을 해주시겠어요?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아닌데 그 친환경이라는 것들이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성하고 사용에 있어서의 친환경성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전기차는 생산하는 것 자체는 친환경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채굴을 해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공해물질 나올 수밖에 없어서 친환경이 될 수가 없고 사용 자체는 환경이 아주 친화적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 자동차 다닐 때는 공해물질 안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친환경이라는 걸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X에서 O로 점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오래 쓸수록 위험해진다. 하나, 둘, 셋! 저만 O인데요. 윤 교수님께서 X를 드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쓴다 그러면 사실 그 위험성이 증가는 하겠지만 그 증가하는 폭이 그렇게 많이 안전성에 큰 변화가 있을 정도는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오래 쓴다고 무조건 위험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생산이나 품질 관리에서 신뢰성 있게 생산되고 품질이 관리가 된 배터리라면 오래 썼다고 해서 위험해진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갈수록 의료 수준이 좋아지면서 점점 건강하게 오래 살듯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위험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 배터리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보통 2년 정도가 수명이다 보니 그렇게 열화가 된 배터리는 위험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수소차는 수소만으로 움직인다. 하나, 둘, 셋! 네, 당연히 이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네, 자, 네. 이제 고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수소차인데 왜 수소로만 안 움직이지 궁금하실 텐데요. 수소차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소를 직접 기존의 내연기관의 엔진을 이용하는 연소 방식과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소를 전기로 만들어서 모터를 구동하는 수소 연료전지차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X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차는 폭발 위험이 높다. 하나, 둘, 셋! 오, 네, 만장일치. 만장일치입니다. 네. 자, 수소는 공기보다 매우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출이 되면 즉각적으로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수소차는 효율이 떨어져서 실용성이 없다. 하나, 둘, 셋! 네, 또 만장일치. 만장일치네요. 네. 또 마음 편히 고 박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효율이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수소차가 갖는 약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효율이 낮다고 해서 실용성이 없다라는 거는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수소 연료전지차가 갖는 강점으로서는 수소를 빠르게 충전하고 한 번 충전 시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고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실용성이 있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살짝 제가 그 좀 덧말을 말씀을 드린다면 연료전지 전기차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 보면 완충을 시켰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내연기관차 못지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라도 수소차가 효율이 떨어지거나 실용성이 없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전기차와 수소차는 라이벌이다. 하나, 둘, 셋. 다르네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라이벌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라이벌의 이야기가 되겠죠. 즉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라이벌이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OX 퀴즈를 가지고 연료전지 전기차와의 서로 경쟁 관계라든지 발전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살짝 짚어봤는데요. 사실상 배터리 전기차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수소차는 아직 보급 자체가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소차의 강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구박사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소차의 경우에는 달릴 때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또 수소차가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릴 정도로 친환경 자동차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ESS나 UPS 화재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이 각자의 전문성에 입각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수소차의 연료인 수소를 700기압이 넘는 고압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는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복합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돌이나 화재, 총격과 같은 매우 엄격한 그런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소 탱크의 안정성도 강화가 돼 있고 또 수소가 누출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밸브가 닫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 차량 안에는 수소가 누출될 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미량의 수소가 배출이 되더라도 금방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수소차와 기존에 우리가 타는 휘발유 내연차의 어떤 충돌 실험을 했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소차가 안전하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기차의 지금의 그 전체 트렌드를 봤을 때는 너무 빨리 성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산 자체도 급하게 많이 됐고요. 전기차가 빠르게 이제 가격적인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부에 들어가는 안전성 자체 설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 못 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화재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안전성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좀 더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확실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잘해왔다. 여러 가지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잘해왔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미래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경기가 어렵다고 채용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든지 또는 뭐 경기가 어렵다고 관련돼 있는 교육을 또 소홀히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전기차가 계속 살아남고 거기에 관련된 배터리도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중국과의 경쟁이 지금 점점 격화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산악 민간이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기차 산업과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은 산악 민간이 모두 협동을 해서 한 방향만 보고 한 몸처럼 달리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과학이었습니다.